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지금 금리 인상이죠. 예, 지금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지금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상을 미국이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도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들은 왜 대체 금리 인상을 하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뭐가 단순하냐면은 한국은행의 어떤 표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요, 통화량을 조절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게 한국은행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 통화량을 조절해서,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킨다. 이게 한국은행이 해야 되는 일이고, 실제, 거시경제적으로 이 테마는 정말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을 시키냐는 거죠. 자, 보세요. 이 통화량이라는 게 금리하고 어떠한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또 이런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사실 딱히 경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어떤 거시경제의 흐름과 그 맥을, 그리고 실제 그런 경제가 만들어진 것도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기반으로 거시경제를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좀 제 느낌대로 좀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있어요. 네, 있고 그리고 왠지 제 생각이 맞을 것 같고,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곳, 그곳이 연방준비위원회입니다. 짧게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는데요. 연준이가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가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니까 뭔가를 살려고 하는 어떤 니즈도 있겠지만서도 높은 금리로 그냥 저축을 하게 될 확률도 꽤 높아지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출 금리가 높아요. 대출 금리가 되게 높으면 부담스러워서 사업을 도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돈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은행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실제 대출을 갖다 받지 못하다 보니까 화폐 유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화폐가 시장에 잘 돌지 않게 된다. 화폐가 시장에 잘 돌지 않게 되면은 무슨 상황이 일어날까요? 예. 잘 돌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잘 안 팔린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경기가 되게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화폐가 시중에 유통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화폐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화폐의 희소성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고,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올라감을 통해서 물가가 떨어지게 돼서 물가 안정화를 잡고 있는 게 지금 현 미국의 연준이의 금리 인상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은 어쨌거나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떨어지면서 물가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지금 물가도 오르고 있는 어떤 현상이거든요. 이게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독특하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제 경제 전문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일어나면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화폐가 시장에 유통이 별로 안 되고, 화폐가 시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 장사가 안 되고 다 어려운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아주 독특한 현상을 뜻합니다. 이거는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간혹 이렇게 발생되는 어떤 특이한 현상인 것 같고, 저는 이 상황을 지금 현재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당연히 물가가 잡히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화폐가 시중에 없으니까 잘 안 팔리게 되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거 요 에비앙 물 생수가 예를 들면 2,000원이에요. 근데 안 팔려. 계속 안 팔려. 그러면은 가격을 낮추겠죠. 1,500원, 1,000원 이렇게 낮추겠죠. 그렇게 해서 물가를 지금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냥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하나의 독특한 현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의 화폐가 유통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안전자산 중 하나가 금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축통화인 달러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주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되게 어려워진 상태다 보니까 달러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세요. 시중에 달러가 얼마인지 보시면은 대충 좀 가늠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두 달 전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몽골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제 면세점에 들리잖아요. 면세가가 어쨌거나 훨씬 더 싸죠. 쌈에도 불구하고 달러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달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면세점에서 사는 거하고 그냥 백화점 가서 사는 거하고 딱히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걸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이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고 그 영향이 한국도 지금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보통 그런 하나의 어떤 그냥 사건을 보고도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릴 수 없어요. 계속 올리게 되면 시장은 더더욱 안 좋아질 거고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원성이 엄청 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그 기간이 어느 적절한 시점이 되면서 물가를 잡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다 저축하려는 거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이제 저축을 안 하고 또 쓸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대출 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심리가 좋아지는 거죠. 네,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대출을 좀 더 받을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겠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면은 시장이 자연스럽게 화폐가 유통이 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시장의 화폐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들의 매출이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풍성해지겠죠.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경제 활성화하고 되게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연준위에서 금리를 인상시킨 이유는 아까쯤에 제가 그 슬로건 얘기 드렸죠. 예, 통화당을 조절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게 한국은행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죠. 예, 통화당을 조절한다. 예, 통화, 화폐, 그 다음에 유통. 그 화폐의 유통의 양을 조절함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 하나의 무기인 금리라는 무기가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로 떨어졌었고 한국 금리도 거의 1% 미만이었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제로 금리 뭐 누구한테 듣기로는 뭐 마이너스 금리라고 뭐 이런 얘기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제로가 됐다는 거는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 무기를 좀 계속 이렇게 금리를 인하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어쨌거나 금리 무기가 없어져 버리면은 이제 무기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 화폐를 찍어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 이 무기를 좀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시장 경제를 좀 어렵게 빡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어떤 사람들이 버텨내길 바라는 거죠. 여기서 잘 버텨내면은 어쨌거나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좋은 일들이 생기죠. 그 좋은 일은 뭐냐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 경제 활성화인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연준이가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가지고 금리 인상을 강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번 거시경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예전에 주식, 선물, 옵션, 그리고 가상화폐, 뭐 가상화폐 중에서 가장 좀 유명한 거 비트코인이겠죠. 이런 투자 쪽에 한때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잠깐 보험을 그만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 회사를 갖다가 차려가지고 저는 이제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로도 일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시경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 일을 하고 나서 좀 회의를 좀 느낀 게 있거든요. 하면서 좀 느꼈던 회의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좀 그런 쪽에 예전보다는 관심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어떤 시장 보는 제 개인적인, 제 주관적 눈은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자면 이거 투자하는데 도움 되게 많이 돼요. 예, 아까쯤에도 금리 인상이면 금 같은 거 사면 돼요. 금값 오르니까 뭔가 시장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달러 사놓으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막 이제 대출 규제도 되게 이제 강화가 되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채권 사면 되고 뭐 이런 식의 제 이 거시경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원래 좀 경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좀 질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